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소상공인 상생 방안을 발표한 카카오 모빌리티가 최근 대리운전 업체 2곳을 추가로 인수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소상공인 연합회와 택시 대리운전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가 골목상권을 침탈했다고 규탄하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그런가 하면 카카오 측은 인수권에 대해서 사전 양해를 구했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대리운전 총연합회 장유진 회장 연결해서 대리운전업계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네네. 카카오 관련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네.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카카오의 플랫폼의 이제 시작은 소상공인들이 영위하는 골목상권 이제 침탈이었다. 오늘 저희는 카카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탈에 대해서 이를 규탄하면서 플랫폼 규제에 대한 법안에 대한 촉구를 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카카오 모빌리티 측은 기존 인수권에 대해서 한국대리운전 총연합회에 사전 양해를 구했다. 연합회로부터 인수 중단 요구를 받은 후에는 모든 검토를 전면 중단한 상태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그거는 근거 없는 얘기고요. 아, 근거가 없다고요? 몇 개의 회사를 추가 인수 협의 중에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예. 저희 협의 과정 중에요. 저희 협회가 그걸 동의한 적은 없었고요. 절대요. 예. 동반이도 그 사실을 알고 있고요. 오히려 1577 외에 추가 인수를 하지 말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였고요. 또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카카오는 논의 전 8월에 2곳을 인수했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예. 그런데 저희가 9월 16일 날 동반이의 3차 회담에서 나온 카카오의 답변서를 보면은 현재 인수가 얘기 중인 데가 있다. 결정은 난 건 아니고요. 예. 그거를 제외하고 다른 것은 중단하겠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9월 16일까지도 인수 협의 중이었던 것이란 얘기죠. 네. 그런데 카카오는 그것을 마치 8월에 인수한 것처럼 보도를 한 거죠.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지금 카카오가 1577이라고 하는 지금 대리운전 업계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업체라면서요. 그거 인수한 것은 알고 계셨던 거죠?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인수한다는 거는 이미 알고 계셨던 건가요? 소문만 있었죠. 인수하는 당일날 저희도 당연히 보도에 따라서 저희도 알고 있었죠. 전혀 사전에 알지 못했다 이 말씀이세요? 못했었죠. 예. 지금 지난 14일 카카오가 택시 스마트 호출 서비스 폐지하고 3천억 원의 상생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골목상권 상생안을 발표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이 업계에서는 이 상생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카카오가 그렇게까지 이 업계에 우호적이었으면 그 진작에 했어야 되는 얘기인데, 네. 이 업계는 약 한 3천여 개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리운전 회사가. 그럼 그 중에 힘든 업체가 최근에 인수한 2곳, 또 1577, 그곳만 힘들까요? 이 업계 전반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카카오 때문에 힘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카카오가 그렇게 선의로 회사를 인수했다고 하면은 나머지 회사는 카카오에 매각되지 못한 나머지 회사들은 계속 힘들 것인데, 카카오의 이번 인수는 이 업계 힘든 상황을 이용한 시세 확장으로밖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전체 시장을 매각을 해줘야죠. 다 힘든데. 네네. 지금 이제 인수 부분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상생한 그렇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 문제가 있다고 상생한 데에서는 3천이라는 돈이 5년 동안 만들어서 조성을 하겠다는데요. 어디에 어떻게 어느 단체에 어느 업종에 어느 업태에 어떻게 쓰겠다는 방안은 하나도 없어요. 예.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이 시점을 어떻게 넘겨볼까 하는 그런 입장 발표라고 저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고 얘기를 하면 저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겠지만은 어떻게 쓰겠다는 얘기조차도 없으니. 상생안 발표만 해놓고 관련 업계와 전혀 소통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카카오 모빌리티가 대리운전 중개 수수료를 고정 20%에서 수급 상황에 따라서 0%에서 20%로 변동적으로 적용한 점에 대해서도 업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네네. 왜 그런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카카오가
이 업계 오늘도 뭐 인터뷰 내용에서 얘기했지만은 카카오가 저희가 수익 구조가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수익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지방에서 변동 수수료로 인해서 지방 업계가 약 30% 가까이가 콜이 감소됐다는 보고도 있었고요. 오늘 그분들이 올라와서 피해자 당사자들이 올라오셔갖고 오늘 인터뷰 내용에서 그 부분을 확인해 주셨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는 다 알고 있는데 그 보도를 했을 때는 국민들이나 기사님들이 봤을 때는 마치 카카오가 뭔가 내려오는 듯한 상생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은 그 속에는 이런 무시무시한 그 속셈이 숨어 있는 거죠. 저희가 수수료를 같이 내리지 못하는 이유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같이 내렸다가는 네. 저희가 살아남지를 못하거든요. 아, 그러면 20% 정도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생존이 가능한 그렇죠. 상황인데 그렇죠. 20% 마지노선이죠. 이하로 변동 수수료를 도입해버리면 기존 대리업계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택시 중개 시장을 장악한 카카오가 대리운전 중개 시장에선 점유율이 한 10%에서 20%에 그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지금 그 보도는 잘못된 거고요. 예. 카카오가 지금 약 18%에서 20%를 앱 호출로 기능으로 통해서 그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예. 요번에 1577을 인수했는데 그게 수도권에서는 약 13%, 전체 시장에서는 10%에 가까운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약 20%가 아니라 30% 가까운 예. 점유율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서 이제 콜만으로 관제 시스템인 우리가 이제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그 안에 콜들이 약 전체 시장의 20%에서 25%를 갖고 있어요. 그럼 50%가 그러면은, 넘는 예. 건가요? 그렇죠. 거의 50% 이제 육박하거나 넘는 상황이 지금 정확한 통계는 안 나오지만 최하가 50%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여기서 변동 수수료를 적용을 시킨다면은 기사들이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는 뻔하지 않습니까? 예. 5대 5기 때문에요. 그 점을 좀 카카오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예. 뭐 국민들이 봤을 때나 기사님들이 봤을 때는 저희가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쟤네 왜 반대해? 이렇게 나올 수는 있는 거는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또 카카오는 이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카카오가 이렇게 시장을 과점하게 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어떤 게 있습니까? 어느 업계나 할 수 있는 말이죠. 시장 지배자가 될 것이고요. 예. 공급자잖아요. 이제 공급 지배자가 될 것입니다. 그럼 그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은 제일 큰 피해자는 소비자가 될 것이고 항상 그래왔듯이 그 안에 재물들은 저희와 노동자가 될 것이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 좀 야박하게 들리는 얘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예. 오히려 더 편익이 경쟁 좀 상대가 높아지거나, 없었습니까? 예? 경쟁 상대가 없는데 저희는 자체적으로 경쟁하고 왔었어요. 수천 개 회사들이. 예. 대리운전 요금 고객님들 너무 잘 아시죠? 네. 그 요금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면은 10년 전 요금이나 지금 요금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건 경쟁의 구도가 있기 때문에 네. 요금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왔어요. 근데 경쟁자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마음대로 수수료를 올리거나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그렇죠. 지금 현재 법도 없고 규제도 없습니다. 네. 지금 예. 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신속히 제정해 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필요한 이유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아까도 뭐 같은 뭐 맥락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이러한 사태들을 사전에 저희가 뭐 재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물이 되는 하는 한 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플랫폼 규제가 생겨서 시장의 경제 질서를 좀 바로잡자.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 형태를 한쪽으로 치우치는 형태를 공정한 그러니까 대기업도 공정하고 저희도 공정한 네. 그 틀 안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자. 그게 이제 규제법에 그런 부분을 넣어주십사 하는 뜻에서 공정화법을 저희는 요구하고 있는 거죠. 뭐 공정화법을 만드는 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계속 얘기가 나왔었던 거니까요. 그건 이제 네네. 입법 과정에 관한 문제일 테고 일단 예. 카카오와 대리운전 총연합회가 모레 4번째 동반위 간담회를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좀 뭔가 합의안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뭐 계속 논의는 되고 있는데요. 지금 그 합의안에 도출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동반위가 좀 나중에 그 동반 성장위원회가 결정을 하겠지만은 지금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요구를 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 얘기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저희가 일단은 그 무분별한 영값성, 원가 이하의 프로모션을 예. 좀 자제해달라는, 이제 금지해달라는 조항이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인수합병, 이 시장을 뭐 장악하려는 인수합병, 점유율을 높이려서 장악하는 인수합병을 하지 말라, 그런 조항이 있었고요. 네. 세 번째는 전화콜, 우리의 네. 고유 시장인 전통 시장인 전화콜을 앱에 탑재하지 마라, 이제 이런 조항이 있었고요. 네. 네 번째는 1577을 대기업 1577 인수했지 않습니까? 전화콜 예. 1위 시장을 국민의 국민의 카카오, 국민의 1577 이런 말들이 있어요. 네, 대리운전에서도 예. 그 이미지 광고를 이용해서 카카오와 콜라보 형식의 홍보를 하지 마라. 예,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카카오 측에서 만약에 요구안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방성장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네. 동방성장위원회에게 맡기는 수밖에 없고요. 동방성장위원회가 뭔가 잘 판단해 주시리라 좀 믿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뭔가 좀 상생하는 방안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장유진 회장이었습니다.